안녕하세요. 별자리 운세를 써야 되는, 찍어야 되는 날이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빠졌었죠. 예. 보름이 어느새 지나갔고 올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부담감. 사람들이 사랑을 하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하지. 그럼 어떻게 해? 방어 기제가 생겨. 왜? 내가 이전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시는 내가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의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남자가 뭐 바람을 폈다, 여자가 바람을 폈다, 그런 다음엔 어떻게 돼? 뭐 하고 있어? 어디 있어? 뭐 하는 거야? 라면서 다음번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문자 100개씩 보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마음의 문을 닫아. 네가 내 마음을 한번 열어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감정 교류를 상대방과 전혀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아예 털어놓지도 않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를 사랑해주거나 하지 않을 때 내가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되게 다른 방.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까 2다리, 3다리, 4다리를 걸쳐서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법은 이게 다 다르지만 다 뭐냐? 사랑을 했다가 크게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는 방어 기제들을 만든 거야.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 사랑해서 상처받고자 하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세상에서 제일 불분명한 투자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러브가 제일 세상에서 불분명한 투자입니다. 왜? 사랑이란 거는 주식이나 선물보다 더 불확실한 투자야. 사람 인간관계라는 거를 알잖아. 내가 오늘까지 막 너랑 좋아하고 해서 막 떡을 치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결혼한다 뭐한다 지랄 난리를 떨어도 다음날 뭐가 틀어져서 우리 헤어져. 다음날 뭐가 잘못돼서 우리 그만둬. 이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뭐라고 씨발 나는 다른 여자는 보지도 않는다. 나는 딸딸이를 칠 때 야동도 안 본다. 씨발 나는 네 생각만 하면서 딸딸이를 친다. 막 이렇게 남자가 온갖 주둥이 이빨을 다 털어도 결국 알고 보니까 딴 년하고 사귀고 있어.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야. 이런 경우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사람 마음이란 건 알 수가 없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 그러는 게 어리석은 짓이야. 말이 안 돼. 얻을 수가 없어. I'm sorry.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귀는 연인한테 얼마나 날 사랑해라고 몇 번, 100번, 1000번을 물어도, 이 사람이 뭐를 하고 있나 사람을 붙여서 감시를 시켜도, 내가 이 사람한테 100번, 1000번 잘해줘도, 여러분, 사랑은 불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 줄 알아? 이게 두렵잖아? 나는 정말 이렇게 무서워. 또 상처받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좋아하고 내 모든 거를 쏟아부었는데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게 두렵잖아? 사랑을 하지 말아야 돼. 머리 깎고 절에 가야 돼. 수녀복 입고 봉쇄수도원 가야 됩니다. 사랑을 할 거라고 한다면 내 가슴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찢길 그 자신을 갖고 해. 감수하고 해. 찢겨지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나는 찢겨져서 못할 것 같아요. 남자가 날 떠나갔어요. 비관을 가서 음독자살할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남자는 다시 못 만나겠어. 이럴 거잖아? 나 만나지 마. 당신에겐 사랑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푸시케 이야기를 들어봐. 푸시케가 에로스와 결혼하기를 위해서 아프로디테 시어머니가 3가지 저승에 왔다 가라. 이 콩과 쌀을 섞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골라내라. 얼마나 많은 시련과 시연을 줬는 줄 알아?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고생을 했냐고. 시어머니한테, 자기 새어머니한테 다 가면서 마룻바닥 걸레질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랑이라고 한다는 건 옛날 신화와 이야기들에서 나오는 원형에서 사랑에 대해서 뜻하는 바가 뭐야? 가슴 아프다 이거야. 힘들다 이거야. 사랑이라고 한다는 건 진주와 같다 이거야. 진주가 바로 사랑의 별인 금성의 보석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랜 고통을 통해서만 수만 번 살이 찢겨지고 째어지고 피가 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주가 만들어져.
미안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확신받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영원할까, 이 사람이 떠나갈까, 이 사람이 바람피지 않을까라는 보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얻을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온갖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것이 진정한 사랑을 얻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처받으면 상처받아. 괜찮아. 툭툭 털고 이혼해. 일어나. 이혼을 1번 했어, 2번 했어, 3번 했어. 괜찮아. 헤어졌어. 남자한테 안 좋은 일을 겪었어. 안 좋은 남자 만났어. 괜찮아. 툭툭 털고 또다시 사랑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그러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들을 모두 다 그만둬. 마음의 문을 열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과정 중에 하나야.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사랑, 돈, 명예, 성공. 이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실패와 좌절 없이 얻어지는 것이 있던가? 그리한 것은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 권력도 성공도 다 마찬가지. 했다가 넘어지고, 했다가 실패하고, 했다가 무너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수십 번.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 또다시 도전하는 자, 일어나는 자, 나약하게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팔자는 정말 빌어먹을 팔자인가 봐. 죽고 싶다. 우울하다. 내 인생은 왜 이런 걸까? 이러고 살 거라고 한다면 성공, 사랑, 권력, 명예, 내 인생에서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는 것, 이거는 당신에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위대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대가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니 내 인생에서 사랑이든 돈이든 명예든 실패하고 가슴 아프고 찢겨졌다 하더라도 소주 한 잔 마시고 축축 털고 실컷 펑펑 울고 다시 눈물 닦고 열린 마음으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그러면 또 무너질 거야. 그러면은 또 다시 나아가는 거야. 그러나 그 결과, 그 어느 순간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 그거 이상으로 얻어놓은 내 자신, 그래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 반드시 약속할 테니 몇 번이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내가 이 화염을 지난 다음 정금같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별자리 운세 양자리부터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자리에 화성이 들어있다라. 화성이 양자리에 있으면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 양자리라고 하는 기운은 봄의 기운이다. 불과 같은 기운이고 뜨거운 기운이고 겨울의 차가움을 무찌르는 기운이고, 물고기 자리에 만물이 녹아서 물로 젖어들었다고 한다면 양자리에는 뜨거운 기질로 그거를 뚫어버리는 기운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고기 자리와 같은 경우, 왜 우리가 이 대자연에서도 동물들이 번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여자가 흥분해서 물고기 자리 때처럼 이제 막 젖어 들어가. 그러면 이제 양자리에 이 거치고 뜨거운 그것이가 이제 쑥 하고 들어와서 삽입을 해서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 그게 바로 3월달 양자리 봄이 가지고 있는 기운입니다. 이게 춘분 때에.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 만물이 젖어들고, 양자리에는 그렇게 강력한 남자의 육봉과 같은, 성기와 같은, 진짜 술 한잔 안 마시고 이딴 소리를 하는 내가 대단하다. 야, 유튜브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이 기운이 있는데 여기에 화성이 있어. 그러면은 양자리 자체도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그리고 뚫어버리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기운에 화성신 군신이 들어가 있으니 양자리는 역마가 들어왔다. 양자리의 사람들은 돌아다니고 이동을 하고 경쟁을 한다. 역마가 들어서 바쁘다. 이 추운 겨울에 가만히 있지를 아니한다. 내가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그 다음에 일도 막 시작을 하는구나. 공부도 해보고 싶고, 운동도 시작하고 싶고, 다이어트도 시작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서 내가 2잡, 3잡을 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모임에 나오기도 하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모험적인 기분으로 바쁘구나. 외국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해 가세요? 경쟁을 해서 내가 사람을 무찌른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는고, 이 양자리에 들어가 있는 화성의 토성이 스퀘어로 바라봅니다. 토성 크로노스가 아레스를. 그럼 이 토성은 무엇인고? 제어가 온다. 방어가 온다. 예? 내가 여기에서 내가 전투적으로 나가려는 행동 전선에 제압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리 화성의 기운으로 어떤 일이 있다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간다 그랬지. 그 모험적인 도전적인 기운으로. 그럼 토성이 들어와서 잠깐 뭐 비자가 늦게 나온다든지 뭐 자금이 갑자기 부족해진다든지 뭐 누가 반대 뭐 가족원이 반대를 한다든지 해서 그게 막힌다든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게 막힌다든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뭐 일 처리가 늦어지거나 뭐 서류 처리가 뭐 늦어진다거나 뭐 누가 뭐 반대를 하거나 뭐 내가 들어가려는 회사에서 사람들끼리 말이 뭐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뭐 취업이 되는 것이 늦어진다든지 새롭게 사업을 개업을 하는 것이 미뤄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못 이룰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 이 토성과 화성이 파틀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13도니까 제일 이 기운이 심한 것이 이제 20일 경 전이야. 그러니까 뭐 15일, 16, 17, 18, 19, 20 이때는 막 막혀 있다가 20일 지나서 21일, 22일, 23일부터 지나가면서부터는 일이 진행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경쟁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일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20일 전까지로는 이제 내가 막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본이나 뭐 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군량이 필요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거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어떤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게 됐든 뭐 사업적인 경쟁이든 뭐 공부에서 뭐 라이벌과 경쟁이든 뭐가 됐든 그래서 20일 전에는 밀리지만 20일 이후에는 이 기운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고 금성과 목성이 도와주게 되니 한쪽 문이 막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양자리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모험을 해서 외국으로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경쟁자를 짓밟고 물러싸거나 소송에 들어가서 승소를 하게 되거나 누군가를 싸워서 짓밟거나 역마가 들어가서 돌아다니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는 기운이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기운이 들어왔는데 20일 전으로는 그거를 커다란 장벽과 방해에 부딪히지만 그 이후로는 길성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한 문이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려서 내가 이루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양자리의 기운은 좋아. 다만 이렇게 성급하고 급하면 어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타이어에라도 빵꾸가 난다든가 너무 급하게 빨리 가다가 구두 굽이라도 나간다든가 스타킹이라도 나간다든가 내가 엎어져서 무릎이라도 까진다든가 너무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인대라도 어떻게 된다든가 어디 뭐 멍이라도 든다든가 하지 않겠어요? 물건이라도 잃어버리거나 카메라 핸드폰이라도 뭐 깨지거나 무슨 말인 줄 알아? 사람이 왜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모험심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이룬다는 게 지금 양자리의 운세잖아. 그런데 사람 마음이 급하면은 실수가 있다고 막 너무 마음 급하게 가다가 엎어져서 무릎이라도 까진다든지 너무 급하게 갔다가 뭐 물건이라도 잃어버리거나 핸드폰이라도 깨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다? 열정적인 거는 좋으나 조급하면 사고를 가져오니 마음 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내 열정을 다스리면서 가면은 큰 재앙 없이 큰 문제 없이 양자리는 뜻하는 바를 20일 이후로 이루리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황소자리를 언급해 봅시다. 황소자리는 지금 무슨 기운인고? 어떤 기운이 들어왔는고? 황소자리는 좋다. 황소자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흑의 별자리에 별들이 굉장히 많아. 염소자리가 황소자리하고는 염소자리는 아이고게로스라 그러는데 그리스어로 황소자리는 타우로스라 그러고 아이고게로스의 크로노스, 헤르메스, 그 다음에 아폴론, 태양, 토성, 수성이 다 들어가 있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이거는 형제자매고 자매별자리니까 서로 돕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소자리에게 토성, 수성, 태양이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황소자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흑의 기운이고 여기는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우리가 픽스트 사인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그러니까 고정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여기에 토성이 바라봐주면 고정이 되어서 재물을 모음에 합당하다. 사람의 수준마다 달라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집을 사게 되는 거, 어떤 살자리를 마련하는 거, 아직 집을 구매를 할 정도의 돈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차근차근 모으게 되는 것. 토성에 이 황소자리에 토성이 도와주면은 황소자리는 노동하는 별이고 토성이 이거를 도와주면 노동량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일 많이 해갖고 돈 모은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수성이 도와준다. 그러면은 황소가 지혜로워지겠지.
소가 지혜로워지면은 어떻게 될까? 이 소는 노는 거를 좋아해. 이 소는 금성이 다스려서 예술적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황소 자리는 수성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지혜나 배움이 있어도 주로 이걸 뭐에다가 쓰냐면은 음악, 노래, 예술, 시, 소설, 문학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글, 소리로 관련된 예술들이야. 콘서트장에 가는 거, 뭐 시나 소설책을 읽게 되는 거, 뭐 어떤 문학 작품을 내가 접하게 되는 거, 오페라, 뭐 콘서트, 뭐 이런 거를 내가 접하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 자리가 근데 기본적으로 재물을 말하는 것과 연관이 깊어서 황소 자리를 태양이 도와줄 때에는 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태양이라고 한다는 거는 권력이고 빛이고 명예고 성공인데 이게 소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나의 노동으로 잘 된다는 것이고 노동으로 내가 성취한다는 것이고 뜨거운 태양이 황소 자리를 바라보면 풍요가 있다는 뜻이니 사실 황소 자리는 그러니까 황소 자리는 이번 주간의 운세를 보면 무슨 뜻이다? 일은 많이 하고 노동은 하게 되나 내가 머리에 지혜를 쓰고 수성과 같은 태양과 같은 용기를 써서 재물을 모으게 되고 현금을 모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 내가 뭐 나중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든 뭐 학자금 마련이든 집을 사고 싶어서건 어떤 의도에서 내가 돈을 모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재물을 모으면은 좋은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를 보면은 쌍둥이 자리는 일단은 쌍둥이 자리의 반대편 사수 자리에 뭐가 있냐면 금성하고 목성이 있어. 이거를 가지고 점성학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스펙트로는 어포지션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단어가 뭐였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갑자기 그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떠오르겠지. 어쨌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성과 금성이 사수 자리에 있어서 쌍둥이 자리에 반대에 있다라. 그러면은 하나는 떠오르는데 하나는 진다는 뜻이에요. 쌍둥이 자리가 서쪽으로 져버리면은 그럼 목성하고 금성이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거야. 목성과 금성이 서쪽에서 지게 되면은 그럼 그때는 쌍둥이 자리가 떠오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같은 하늘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야. 쌍둥이 자리는 금성하고 목성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야. 금성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랑, 러브, 애정 이런 거를 인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목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부, 명예, 출세, 귀인, 윗사람들의 도움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게 뭐 연인이건 친구건 가족이건 뭐 윗사람이건 뭐 어떤 귀인이건 투자자건 어떤 연줄이 닿아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와 한 하늘에 같이 공유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I'm sorry. 이렇게 웃으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왜 웃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사랑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내가 어떤 금성이 말하는 복, 그러니까 금성은 또 뭐냐? 노는 거, 즐기는 거, 놀러 가는 거 이런 게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거야. 나와 함께 공유할 수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노는 일, 사치를 하는 일, 퍼질러지는 일, 재밌는 거를 하는 일, 막 놀고 싶었던 계획 이런 게 무산된다는 거죠. 내가 뭐 콘서트에 가고 싶었어, 해외에 가고 싶었어, 뭐 예쁜 핸드백을 사고 싶었어 이런 금성적인 일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목성은 무엇이냐? 출세, 승진, 이름 나는 거 이게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랬던 성공이라 어렵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좋지가 못해. 하지만 딱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다면 이 금성하고 목성은 쌍둥이 자리의 반대편에 있으면은 여기는 또 무엇을 말을 하냐? 나의 배우자, 나의 협력자를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썸이 시작하는 거, 사랑이 시작을 하는 거, 결혼을 한 사람들은 나는 없지만은 내 배우자는 맛있고 좋고 승진하고 즐겁고 어울리는 좋은 일이 내 배우자에 있다든가, 배우자의 사회가 돈독해진다든가, 연인이 없다고 한다면 내 동업자 아니면 내 동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내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정말 풍요롭고 좋은 일이 있다든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우자, 연인, 넓게 보자면 대인관계, 혹은 또 내가 싸웠던 적들과의 평화, 이런 쪽으로 대인관계, 사람관계에서는 길하나, 그러나 내 자신이 즐기고 놀고 먹고 출세하고 돈 벌고 크게 원하던 바를 이루는 것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과 행복하게 어우러지게 되고 뭐 연인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 있어.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썸을 타거나 애인이 생겨버리거나 지금 연인을 만나면은 약간 좀 내가 문어다리 양다리거나 아니면은 좀 양다리로 여러 명 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여러 명을 만나게 되거나 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하거나 약간 그러면서 썸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계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게요. 카메라 화질이 되게 좋죠. 카메라를 바꿨어. 나의 미모에 반해 전화를 했다가는 큰 호통을 들을 것이야. 계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자리의 반대쪽에 염소자리에 토성 들어가 있다, 수성 들어가 있다, 태양이 들어가 있다. 염소자리 반대쪽에 별자리에 있으니 계자리가 떠오를 때는 염소가 지고 염소가 질 때는 개가 떠오른다. 그러니 함께 할 수가 없다. 계자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이 세 가지이다. 바로 토성이고 수성이고 태양이다. 토성이라고 한다는 것이 일단은 염소자리가 계자리에게는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별자리요. 고독하다. 친구와 깨어지게 되는 거, 오래되었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는 거, 오래되었던 동업자와 깨어지게 되었던 거, 오래 같이 함께했던 인력들, 동업자들,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러니까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들과 사이가 틀어져서 절연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거리상으로 멀어지게 되는 일도 있겠고, 그러니 오래되었던 인연들과 끊어져서 내가 외로움이 오고 혼자 있게 된다. 물론 이건 사람의 정도마다 다릅니다. 이 고독의 정도는 정말로 진짜 절에 들어가서 사원에 들어가서 막 있는 수행자와 같이 정말 주변에 진짜 말할 사람, 얘기할 사람 없이 고독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의 운명에 따라 다른데 계자리 중에서도 그래도 막 늘 사람이 끊기지 않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좀 중요했던 오래되었던 인연들이 끊어지게 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인연관계가 조금 협소해지는 일도 있고, 오래 사귀었던 연인과 헤어지게 되는 것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고독이 들어온다는 뜻이요. 수성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 수성이라고 한다는 건 돈과 재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돈이 모이지를 아니한다. 그러하니 내가 투자를 하게 되거나 이런 건 이건 되지 않게 되고, 돈이 좀 모이지 않게 되는 거, 내가 쓸데없는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거, 뭐 전화나 돈이나 이런 거를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재정을 다시 정비해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내 실수로 원래는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알고 보니 은행에서 다달이 계속 나가고 있었던 돈이 있었다든가, 혹은 이제 뭐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지게 되니 정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때는 금전, 수성이 돈의 별이고 금전의 운인데 금전이 나와 함께 하지를 않으니 돈을 벌 만한 계기들, 내가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뭐 중요한 뭐 지갑이든 백이든 핸드폰이든 이런 거 잃어버리는 거. 근데 또 한 가지, 이것보다 돈도 돈이지만은 돈보다 중요한 거는 소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왔던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아까 이 토성과 같이 이어서 보자면은 절교, 절연, 인연이 끊어짐, 거리가 멀어짐, 연락이 적어짐, 연락이 줄어듦, 사람들과 연락이 닿아야 되는 거 연락의 부재.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핸드폰이 잃어버리거나 뭐 인터넷이 끊기게 되거나 전화기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인터넷에 소통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를 얘기를 해요. 소통에서 이건 아예 좀 끊어지게 된다, 오해가 생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태양까지 함께 있으면은 지금은 내가 뜻하는 바에서 명예를 얻거나 이름을 얻거나 인정을 받기가 힘들다. 계자리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조금은 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토성이 염소자리에서 2년 정도는 머무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또 계자리 사람들에게는 좀 당분간 좀 고독스러운 기간이고 외로운 기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거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저도 계자리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만 다른 계절의 분들만 이거를 겪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혼자 있게 되고 외로운 것은 뭐냐면, 더 큰 사랑, 더 큰 인연, 더 좋은 것이 오기 위해서는 비워줘야 된다는 것이야. 때로는 우리가 가장 혼자,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친구들이 막 주변에 많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좀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갈 때,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무엇을 하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혼자서 발전할 수 있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잖아요.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기가 지난다면 계절이들은 특히나 이 고독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서냐면, 특히나 대인관계와 사랑운에서는 정말 어떤 깊은 깨달음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해야 되고, 왜 장도 묵혀야 되고 김치도 익어야 하는 것처럼, 대인관계에서 오히려 오래된 인연들과 끊어지게 되고, 내가 좀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면 따돌림을 당하게 되거나 조직에서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혼자 있는 경우를 좀 겪어봐야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의 어둠과도 많이 대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과 대하면서 나 자신과 이거는 친해져야 되는 관계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내가 외롭고 사람들과 인연이 끊어지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막 자책하고 비관하고, 내가 막 운이 안 좋은 사람인가, 나는 계속 외로울 건가, 비관을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비관 가기 쉽다는 운이기도 하는 거지. 이때에는 내가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것보다 이전에 먼저 내가 혼자서 나를 발전하는 시간, 혼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하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나하고 잘 맞고 좋은 사람인지, 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면서 나 자신과 친해지고 나하고 깊어지면은 이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갈 때 그 발전된 모습으로 나는 더 좋은 사랑, 좋은 대인관계, 이런 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태양하고 수성은 곧 염소 자리를 떠날 것이고, 또 긍정적인 별들이 개자리를 도와주기 시작을 할 것이니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사자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사자자리가 염소 자리에 지금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자자리가 이제는 언제부터냐, 태양이 20일 날부터 이제는 물병 자리에 입궁하게 됩니다. 사자 자리에게는 태양이 사자자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좋은 때가 아니에요. 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밖으로 확장하고 넓히고 성숙하고 만물이 익어가는 때죠. 개자리 때에 이 임신과 어머니의 별자리에서 예를 들어 사과가 열렸어. 그러면은 그 초록색 풋풋한 사과가 사자자리 때는 뜨거운 태양의 기운을 받으며 성장하며 빨갛게 무르익은 사자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자자리는 끊임없는 어떤 뜨거운 에너지와 기운, 그러니까 이게 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 너무 뜨거운 한여름에 그걸 견뎌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확장되고 더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인데, 태양이 물고기 자리는 태양이 남중고도가 가장 낮을 때고 낮의 길이가 짧고, 겨울 중에서도 한겨울이라 그 겨울이 제일 깊은 때라, 사자자리가 1년에서 제일 덥다고 한다면은 물병자리가 제일 추울 때거든요. 20일 이후로는, 그러니까 태양이나 사자자리는 기운을 못 쓴다라. 사자자리가 해야 되고 태양이 해야 되는 일이 뭐야? 권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권력이 없어진다 이거야.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 권력의 제약과 제동이 걸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권력의 자리에서 좀 밀려나게 되거나, 아랫사람들이 아예 말을 듣지 않게 되거나, 내가 고립되거나 심하면 왕따를 당하게 되는 일이나, 말하자면 내 삶에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통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내가 좀 남들한테, 사자자리들의 특성은 이게 누구한테 막 빌거나 사과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사자자리들의 습성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사자자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불을 치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다리를 보고 싶어 할 테니까. I'm sorry. 그래서 사자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차가워지는 거지. 또 물병자는 고독하고 외롭거든.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운이 약간 눈보라, 추운 벌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동도 힘들고 금전도 많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내가 했던 일이나 인정을 받거나 유명해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내 상황이 딱하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조아려야 되는 때야. 이거는 들어보면 나쁜 운이지. 나쁜 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쁘고 좋다라고 한다는 건 인간관점이다. 왜냐면 대자연에서 어떻게 여름 뜨거운 한낮만 있을 수 있어. 그러지 아니하다. 추운 겨울이 있고 엄동설한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또 높아지는 여름이 오는 것처럼 내가 낮아지는 법, 부탁하는 법, 내 자존심을 좀 누르는 법, 죽이는 법, 내가 누구한테는 좀 사과를 하고 좀 질 줄 아는 법, 그러면 당당하게 내 실수를 인정하는 법, 고개를 조아리는 법, 이거를 배워야지만 또 나중에 내가 낮아진 만큼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낮아지는 운에 들어왔다고 해서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거나 내 뜻대로 하지 못하거나 권력을 잃어버리거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내가 했던 것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 해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진 만큼 높아지는 때가 오리니 내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으로 깊이 낮아질수록 복이다. 겸손과 머리에 조아리면 조아릴수록 내가 그걸 딱 어른답게 인정하고 조아릴수록 크게 높아지는 때가 온다 라고 하시고 지금의 시기는 겸허하게 지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녀자리들에게는 지금이 어떠한 운인고 좋은 운이다. 염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태양이 수성이 토성이 돕고 있다. 토성이 처녀를 도우면 어떤 일이 있는고? 처녀는 두 가지 일이에요. 사자자리에서 처녀자리가 이제 무르익게 된다면 처녀자리는 두 개거든. 이제는 가을이 왔어. 더 이상 노동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 처녀자리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 그동안 내가 바빠서 봄, 여름 동안에 하지 못했던 공부와 학문이나 학식이나 나의 생활을 반추하게 된다. 그러니까 학문과 지혜와 종교와 영성의 별자리가 처녀요. 그래서 처녀가 뭐 상담가, 선생, 역술인, 뭐 심리학자, 법학자, 철학자, 수많은 종류의 학자와 글 쓰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처녀자리가 수확을 하고 났으니 재물이요 돈이요 토성이 도우면 무슨 뜻이냐, 돈이 모인다는 것이고, 또 처녀자리 중에서 공부 학문하는 사람들은 학문이 증진한다는 거야. 논문을 쓰거나 시험이 패스하거나 아니면 또 서류 관련된 일들, 뭐 예를 들어 뭐 비자 문제가 됐든 뭐 어떤 공문서 되겠든 그런 것이 뭐 이루어진다. 학문이 이루어진다. 시험에 붙는다. 합격한다. 공부가 깊이가 길어진다. 훌륭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내가 정말 남들은 범접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지혜에 도달한다. 재물로 따져보자면 재물이 증가한다. 모인다. 고생은 있고 노동은 해야 되나 재물이 점차 가중하게 된다. 수성이 처녀자리를 도우니까 이건 또 같은 뜻입니다. 지혜가 생긴다. 스승이 생긴다. 사람들과 대화의 소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서 소통이 잘 이루어서 연줄이 이어진다. 지혜가 생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재물도 들어온다는 뜻이고, 태양이 들어오면은 처녀로서 돈 버는 사람들은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요, 공부와 학문하는 사람은 그걸로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 서류와 관련되는 거, 뭐 이게 뭐 취업이든 면접이든 뭐 어디다가 뭐 나라에다 내는 문서든 이거는 통과가 되고 허락이 된다는 뜻이니 처녀자리는 지금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천칭자리의 반대편에 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자리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심하면은 송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심하면은 이거는 적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람들과 분쟁을 말합니다. 연인이 있는 사람들과 연인이 있는 사람들은 갈등, 다툼, 심하면은 헤어짐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갈등의 여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성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열이 받았거든, 화가 났거든, 앞뒤 안 가리고 조급하게 굴거든. 상대방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조급하게 굴고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로 연인, 그런 다음에 동업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인관계입니다. 인연 끊어진다는 소리죠. 물론 이거는 싸워가지고 다툼 후에는 뭐 어느 정도 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뭐 화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많은 사람들은 이별, 끊어짐, 심하면은 이거는 뭐 소송이나 송사, 다툼, 어떤 괜히 자기 혼자 나를 질투해가지고 시비 걸고 나를 경쟁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 혼자서 나를 경쟁자로 생각해서 나를 찍어 눌러야 되겠다는 사람, 인간 때문에 피곤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그냥 성질 나쁜 사람 때문에, 괜히 자기 혼자 화난 열등감 있는 사람 때문에 싸우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도 뭐 금성이 이거를 봐주게 되니까
만약 내가 이야기를 잘하고 내가 같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감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천칭자를 다스리는 금성은 목성과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나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일도 있으나 또한 한편으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거는 싸움이 오고 갈등이 오기는 하는데 내가 그냥 이제 따돌림을 받거나 막 내가 팽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는 거. 야, 네가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네가 잘했어. 네가 좀 억울했겠다 라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목성과 이제 금성이 서로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은 나한테 귀인이 온다는 거구만. 그러니까 좀 이번 주간에는 좀 복잡해.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일도 있고 잘 지내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과는 인연이 끊어지고 어떤 사람과는 인연이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 운은 다시 정리해서 보자면은 내가 보내줄 사람들은 보내줘야 되고 연결될 사람들은 연결돼야 되는 거고 오래된 술을 내가 버려야 새 술이 담긴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금성이 화성을 바라봐주고 있고 목성과 만나고 있으니 이거는 호의롭게 좀 좋은 식으로 끝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적으로 절대 시비와 싸움에 내가 응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 편하게 긍정적으로 대한다면은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갈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재물복이 있지. 사수자리에 목성, 금성이 들어가 있으니 정갈자리 상승에게는 사수가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넘쳐나게 되니까 좋은 옷 사는 거, 갖고 싶었던 거 갖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그런 다음에 이 정갈자리에 섹스타일러서 토성, 수성, 태양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 토성이 도와주게 되면 노동이 많아지는 거다.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다. 근데 답답하다는 거지. 일을 많이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야. 속상해서 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막 원해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고 싶지 않고 힘든데 노동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은 참아보면 기람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은 정갈자리가 공부운이 들어왔어요. 학문하는 거, 공부하는 거, 글 쓰는 거, 배우는 거 그러니까 뭐 시험 합격,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또 소통이 들어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만날 일이 늘어나게 돼. 그런 다음에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 또 수성이 돋게 된다고 수성이 돋게 되니 지혜가 함께하고 뭔가 배우는 거를 시작을 하는데 뭔가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뭔가 좀 진지하게 내가 공부를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노동을 하여 내가 기회를 만드니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전꾀가 바로 이번 주간의 정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고통스럽거나 힘든거나 하는 거를 내가 견디게 되면은 재물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원했던 재물을 얻게 된다는 뜻이니까 머리를 잘 써서 기회를 보면은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정갈자리의 운세예요. 다만 화성 같은 경우가 양자리에 있으니 내가 두통이 있게 되고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게 나게 되는 거 마음이 조급했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급하면 어때요? 물건이라도 부서진다든가 엎어져서 멍이라도 든다든가 내가 급하게 운전을 했다가 타이어라도 터지나 접촉사고라도 난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마음 급하고 조급한 것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정갈자리는 지금 그리고 또 내가 재물이 들어오는데 이건 또 베풀어야 된다는 의미야. 사람들과 잔치할 일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거. 근데 내가 한턱 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돈 쓰고 어려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내가 또 재물이 들어오는 것도 맞는데 들어온 만큼 써야 되는 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누군가에게 한턱 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사주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돈으로 덕을 짓는다. 돈으로 복을 짓는다. 사수자리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수자리에 금성이 들어와 있고 목성이 들어와 있어요. 좋습니다. 이름 날 때요, 명예가 날 때요, 출세를 할 때요, 복이 있을 때요,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도와줘. 연인도 생기고, 갑자기, 짜증나. 내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사수자리 새끼야. 헤어졌던 남자, 씨발 새끼가.
이 새끼 딴 남자 생기나 보다. 짜증나. 개새끼. 죄송합니다. 사수자리는 지금 인욕복이 있다는 소리예요. 썸 타는 사람, 연인, 뭐 사귀는 사람. 그런데 이게 좀 뜨거워. 열정적이야. 그러니까 좀 이게 막 섹스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썸 타거나, 근데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은 막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게 되고, 막 썸 타는 사람이 막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좀 한 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는 복이니까 풍요가 들어온다는 거지. 잔치할 거, 먹는 거 여러 가지로 되게 좋아요. 뭐 출세, 성공, 합격, 취업 뭐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열정이 들어오니, 근데 이거는 주로 연인, 친구들하고 노는 거, 재밌는 거, 뭐 놀러 가는 거, 먹는 거, 유흥을 즐기는 거, 춤추는 거, 여행 가서 좋은 데로 가서 노는 거. 또 여기서 썸을 타거나 좋은 연인들이나 친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겁고 놀고 잔치하는 게 사수자리의 운입니다. 내 씨발 사수자리 전남자친구 새끼 행복하지 말아라. 다음 염소자리 운입니다. 염소자리 지금은 일단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토성이 염소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토성기간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인내를 해야 되지만, 이거 점차 내가 권력을 얻어갑니다. 점차 이루어집니다. 맨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하는 기간인데, 여기서 조금 몇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면 수성이 들어와 있고 태양이 들어와 있죠. 뭐냐면은 배움이 들어온다는 거고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염소자리들이 일감이 떨어졌던 사람들,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감 들어오는 때예요. 사람들과 소통과 연락이 됩니다. 사람들과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되고 이어지게 되고 비즈니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니 계약서에 사인한다는 소리고, 그로 인해서 돈 들어온다는 소리고, 재물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연락이 닿게 되니 사람들과 연락하고 전화하고 만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뭐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특히나 땅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직업 자체에서 계약서 쓸 일 많은 사람들은 계약서 쓸 일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뭐 땅, 재물, 계약, 협업, 노동, 직업,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돈 들어올 일이 있다. 재물 거래가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사람들과 계약 거래를 맺게 되는 거, 그래서 뭐 내가 사는 거든 파는 거든 좋은 쪽으로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 거. 그런 다음에 내가 지식이 들어오게 되니 뭔가 공부하게 되네요. 뭔가를 배우고 연구하게 되는데, 오래된 거를 배운다고 합니다. 좀 뭐랄까 좀 딱딱하고 어려운 거, 부동산, 땅, 건축 이런 것과, 아니면 오래되고 두꺼운 책, 무슨 뭐 법률, 철학, 뭔가 또 물론 이제 각자 자기 삶의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죠. 공부하고 배우고 세미나하고 뭐 듣는 거, 수성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염소자리 같은 경우는 수성이 좀 도와주기 때문에 호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병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들어왔어요. 태양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겨울이라 춥다. 20일 날부터 물병자리에 태양이 입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막 춥다는 소리야. 제일 한겨울이라는 거지. 물병자리에 태양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물병자리에 만약에 태양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태양이 밝고 빛이 나나, 그 다음에 물병자리도 공기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막 외부적인 별자리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야. 인연이 된다는 거지. 이 추운 겨울에 내가 밖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모임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태양이 빛은 있으나 뜨거움은 없대. 소득이 없다 이거야.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떠들고 웃고 놀다가 그냥 돌아온다는 거야. 사람들과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나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뭐 영양가 있는 대화를 나눴든, 뭐 대화를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었건, 뭔가 이 사람과 인연이 되어서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불분명한 그냥 만나고 떠드는 그냥 그거 이상으로 가지 않는 모임이니까 그냥 돈 낭비하고 돈 쓰고 그냥 뭐 술이나 한잔 하고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태양이 권력이고 다스리고 명예가 있는데 물병자리에 있으면 빛을 내려고 한다는 뜻이니까 의지는 있으나 빛을 발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을 세워도 남의 공이 되어갖고 내가 빛을 발하는 거는 없고, 내가 어떤 자리나 권력에 오르도 빛 좋은 개살구에 올라간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어떠한 자리에 올라, 뭐 취업이 돼, 뭐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중요한 요직에 올라가. 그런데 사람들은 와 축하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좀 미심쩍은 거지. 왜? 사실은 내가 노동해야 이름을 중요한 자리라고는 하더라도 그만큼 어떤 보상과 대가가 오지 않는 자리, 책임만 있는 자리. 그냥 감투는 감투인데 귀찮은 거 싫은 거 그냥 다 떠맡아야 되는 자리. 명예가 올라도 그런 게 오른다는 거고. 특히나 물병 자리에 공기별자리에 태어나서 사람이 거만과 허세가 들어가. 그래서 내가 막 명품을 사거나 좋은 거를 사거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은 손해가 나니까 벌거숭이 임금님이 된다는 소리니, 내가 지금은 막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에다가 신경을 쓰지 말고 내실을 써라. 밖으로 나가서 사람 만나봤자 소득이 없으니까 차라리 혼자서 개인 발전에 써라.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실을 쌓아라라는 것이 지금은 물병 자리의 운입니다. 그런 다음에 권력자가 별로 도움이 안 돼. 권력자한테 팽을 당해. 윗사람한테 그냥 이용당하고 윗사람한테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좀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상사나 윗사람에게 좋은 거를 기대하지는 말라는 운입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권력자가 별로 도움이 안 돼. 권력자한테 팽을 당해. 윗사람한테 그냥 이용당하고 윗사람한테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좀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상사나 윗사람에게 좋은 거를 기대하지는 말라는 운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물고기 자리에 지금 어떤 운이 들어왔는고,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금성하고 목성의 스퀘어가 제일 눈에 띄고, 그런 다음에 토성과 수성의 섹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은 이때야. 만약에 물고기 자리를 다스리는 목성이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사수 자리가 열정적이거든요. 근데 권력을 말을 해. 사수는 출세를 말하고, 그러니까 뭐 이건 취업, 승진, 출세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그런데 불의 별자리 쓰면 또 열정적이고 협업이거든. 그러니까 불의 별자리는 권력이라서 양자리와 사자자리는 권력이라도 혼자서 그걸 다 가져가거든요. 사수 자리는 한 가지 다른 게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양자리 사자는 내가 대장이 되고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가 쥐게 되는데, 사수 자리는 뭐 동업, 협업, 주변 사람들의 도움, 나의 권력을 함께 나눠서 뭐 공동 이사, 공동 뭐 창업자, 공동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이 사람하고 나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건데, 이 협업에서 문제가 생겨. 응? 파트너십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잘 되고 행운이 있고 출세, 성공 뭐 이런 것이 있고, 또 내가 사람들한테 베푼다 그러네.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후배 도와준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또 내 마음속에서 또 누군가와의 도움으로 협업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손을 잡는 걸로 뭐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든 사업을 성공을 시키든 이런 쪽으로 성공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이것이 물고기 자리에 스퀘어를 보고 있기는 하므로 그게 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나 결국에는 협업에서 협심해서 가는데 마음을 합쳐서 가기까지 되게 갈등이 많다. 내가 돈을 벌고 출세를 하기는 하나 그때까지만 이러고 저러쿵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과 이거는 결국엔 무슨 소리냐? 사람들과 더불어 도와주고 함께하고 마음을 맞춰서 성취가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그래서 도와주거나 후배를 도와주거나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하는 일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조금은 갈등이 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조율하고 끊임없이 이거를 맞춰가다 보면은 원하는 바를 이루리라라는 것이 바로 목성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잔치하고 놀러다니고 음식을 나누고 일이 성공적으로 해서 축하할 일들이 있다가 바로 물고기 자리의 운세니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별자리 운세에 대한 팁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양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득이 되니 내가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나 내가 좀 행운을 늘리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홍삼, 인삼, 물론 체질에 맞춰서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맞다면은 붉은색 돌, 뭐 루비라든가 아니면 혈옥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붉은색 나는 돌,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보석이나 장신구를 차고 다니는 것이 나에게 활발함, 에너지, 뭐 용기 이런 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고요. 황소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토성하고 수성 같은 경우가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굉장히 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수성과 토성의 조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래된 책을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좀 오래된 책을 사거나 오래된 책을 구입을 하거나 두꺼운 책을 하나 구입을 하거나 다 읽을 수는 없어. 그래도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면은 서점에 가서 일단은 책을 뒤져봐라. 그럼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니 오래된 책이 복이라는 것이고, 쌍둥이와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금성과 목성이 멀리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못해서 여기에서 해가 오나 대인관계에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 질투를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내가 축하해 주는 거, 감사 편지 쓰는 거, 축하 편지 쓰는 거, 축하의 선물을 주는 거, 이것이 대인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여서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개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토성이 반대에 있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딱히 만약에 원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싼 음식, 싼 옷,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고 다니나 이거야. 오히려 좀 내가 튀지 않는 옷, 튀지 않는 의상. 옛날 시대 같았으면 무엇을 입고 다녔냐면은 그냥 뭐 삼배 옷 같은 거, 검은색 옷 같은 거, 되게 막 두껍고 까슬까슬한 면포가, 그러니까 수도승들이 입는 일부러 불편한 옷이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내가 왜냐면은 지금 개자리의 흉사를 예방하는 법은 절제, 겸손, 내가 나대지 않는 거, 저금하는 거, 쓰지 않는 거, 낮추는 거, 이게 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하는 것이 내가 절제하는 의미에서, 겸손함의 의미에서 치장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검은색 옷이나 뭐 이런 거를 입고 다니는 것이 길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자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물병자에서 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뜨거워야 돼. 따뜻한 목욕, 온천욕, 뭐 뜨거운 증기, 이런 거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몸을 이런 것들이 무조건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사자자리하고 물병자리가 지금 감기에 걸릴 때거든. 처녀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복이냐? 여기에서는 토성과 수성이 바라봐주고 있으니 거래 계약에서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년필, 펜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종이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이거는 왜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종이, 펜 같은 것이 사람에게 뭔가 꼼꼼함을 상기시켜주고 지혜를 상기시켜주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내가 중요한 거를 잊지 않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 또 지혜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거를 좀 암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년필이나 필기구나 아니면 일기를 적어본다든가 기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꼭 기록하진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라도 그런 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종이나 펜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 길합니다.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뜨거워서 싸우는 운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을 하려고 하면 금성이 필요해. 물이다 이거야. 술 말고 물. 내가 그러니까 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가능하고 목욕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물가 쪽으로 뭐 강가나 뭐 운동이나 산책을 할 때 물가 쪽으로 좀 가봐서 물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좀 이렇게 씻어내는 거. 그 다음에 물이란 건 감정이야. 눈물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면 슬픈 영화 보면서 펑펑 우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갈등을 상당히 줄여놓습니다. 정갈자리와 같은 경우는 무엇이 복이냐? 정갈자리도 도와주는 거는 재물이고 기란이, 내가 일단은 내가 돈, 재물, 지갑을 새로 사는 거, 지갑을 갖고 있는 거, 오래된 지갑면 너무 바꾸는 거, 통장을 좀 개설하거나 열어보는 거, 돈과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이 통장이나 아니면 금고를 한번 사는 거나 지갑을 새로 사거나 이렇게 돈을 좀 모아둘 수가 있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사수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금성과 목성이 있으니 이거는 딱 종교용품입니다. 내가 마음이 사람을 돕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드니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도 복이고,
혹은 내 마음이 열정이 가서 도와주고 싶다 이런 그 정의심 이런 게 올라오니 그대로 행동하는 것도 좋고, 종교기관에 가거나 묵주나 염주나 뭐 불상이나 마리아상이나 이런 거를 좀 구입을 해서 모셔둔다든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갖가지가 복이 됩니다. 염소자리에게는 수성이 들어오니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사세요. 꼭 읽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일단은 책을 사서 들고는 다녀. 그러면 이게 꼭 읽지는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책을 있으면 사람이 생각, 사고, 정신, 지혜 좀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을 들고 다니면 이게 그냥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서 한 번이라도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한 번이라도 내가 고민을 해보게 되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 책 아니면 뭐 영수증 같은 거 꼭 모아두는 거 뭐 이런 것들 좋고, 물병 자리는 사자 자리와 똑같습니다. 온천욕, 뜨거운 거, 따뜻한 차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좋은가?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금성하고 목성이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사수 자리와 똑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종교용품, 기도, 뭐 내가 봉사활동하거나 기부를 하는 거,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종교용품, 성상, 염불, 염주, 뭐 기도, 묵주, 십자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액세서리나 그런 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있고, 물고기 자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뜻은 이루나 갈등은 있어서 피곤은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좀 이게 덜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운세는 이렇고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2월 1일 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